네, 안녕하세요. 전블라더스 모공팀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영상은 미러키 M12FQID, 일명 오일 펄스 서지 임팩트 드라이버 제품인데요. 이거 제가 미러키에서 선물 받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잘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일단 오일 펄스 제품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찬물 끼얹으려는 건 아니고 오일 펄스 제품에 대해서 진실을 한번 밝혀보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소음이랑 진동이 적다고 하잖아요. 제가 실제로 써봤는데 정말 소음이랑 진동은 적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소음이랑 진동이 적을까? 토크가 낮습니다. 이게 뭐 150 토크라고 하면 이게 50 토크예요. 그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이 적은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얘도 뭐 1단으로 놓고 하면 조용하잖아요. 물론 뭐 그래프 같은 거 보면 토크 유지력이 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임팩트 드라이버는 회전 방향으로 조이고 풀고 임팩트 기능을 주는 그 드라이버인데 굳이 길게 유지할 필요 있나? 동일한 토크를 내면서 소음과 진동이 줄어들었다면 2배의 가격을 주고도 사는 게 돈이 아깝지 않겠죠? 미러키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기술력이 아니라 이미 마키다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먼저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금액이 너무 비싸고 시장상이 이제 떨어지고 토크가 낮기 때문에 외면받아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죠. 미러키랑 리지드도 이렇게 오일 펄스 타입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디올트는 안 나오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임팩트 드라이버 자체가 소음과 진동이 적을 필요 있냐? 디올트는 워낙 터프하게 나오니까 제품들이 토크를 낮게 해서 소음과 진동을 적게 한다? 그게 무슨 임팩트 드라이버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임팩트 드라이버를 좋아하니까 이걸로 스크류도 받고 드릴링 작업도 하고 뭐 바퀴도 조이고 풀고 임팩트 드라이버 하나만 있으면 다 하려고 하니까 저도 그랬었습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말 그대로 강한 토크로 강력하게 조이고 강력하게 조여진 걸 풀고 그 역할로 쓰는 거야 라고 해서 나왔고, 이제 조용하게 받고 싶다. 제가 아파트 상가나 아파트 공사할 때 가끔씩 스크류 작업을 하면 아파트 단지에는 워낙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드라이버로 조금만 스크류나 뭘 조이면 단지 내에 굉장히 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민원 걱정 때문에 드릴 드라이버 또는 스크류 드라이버로 작업해요. 임팩트 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임팩트 소리가 없잖아요. 저희 전블라더스 목공팀은 각 상황에 맞는 연장으로 작업을 합니다. 드릴 드라이버류는 전부 다 꺼내놨거든요. 기본적으로 임팩트 드라이버 있고, 스크류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스크류를 받기 위해 나온 거고, 빨라서 건이라고도 하나 봐요. 왜냐면 이런 일반적인 임팩트 드라이버가 보통 RPM이 이제 3000대잖아요. 얘는 4000대예요. 쉽게 생각해서 스크류 300발 박을 동안 얘는 400발 박습니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스크류를 쓰잖아요. 이런 거 박을 때에는 물론 토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나사산 회전수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수가 작업 속도에 직접적으로 반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RPM이 높은 스크류건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토크도 있습니다. 미러키는 한 20Nm 정도 돼요. 디올트는 30Nm 정도 됩니다. 근데 얘는 이제 RPM이 좀 더 높고, 여기 오토 스타트 기능 켜고 트리거를 홀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치는 제가 안 누르고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박힙니다. 그리고 쥐는 법도 달라요. 일반적인 드라이버는 여기 총 쏘듯이 검지손가락으로 트리거를 눌러야 회전이 하지만 스크류건은 이 직진성이 좋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파지하고 검지로는 네 번째 손가락으로 트리거를 누르는 편이거든요. 미러키 많이들 그립감 안 좋다고 하는데 얘는 아예 트리거를 누를 필요 없으니까 스크류 예를 들어서 1000발 박는데 그때마다 스크류 누르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로도가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박으면 됩니다. 다들 임팩트 드라이버로 박으면서 디올트는 와블이 너무 심해서 힘들다, 손목이 아프다, 하루 종일 뭐 1000발 박았더니 손이 많이 아프다, 뭐 마키다는 부드러워서 손이 안 아프다 많이들 그러는데, 스크류 1000발 정도 박으면 무조건 스크류건으로 하세요. 얘기 나온 김에 와블 얘기도 하면, 디올트가 뭐 와블이 심하네 안 심하네, 뭐 마키다가 부드럽네 막 하는데, 제가 뭐 둔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임팩트 드라이버 받아보면 뭐 와블 검사해 보지도 않고, 왜냐면 임팩트 드라이버 자체가 구조상 와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화물차 스타렉스나 포토를 구매를 해서 출고 받았는데 승차감이 안 좋아요. 덜덜 떠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 드라이버는 구조상 흔들림이 없게 만들면 망가질 거예요. 각 역할에 맞게 얘는 조이고 풀 때만 쓰고, 하루에 스크류를 많이 박을 때는 이제 스크류건으로 쓰고, 드릴 작업할 때는 임팩트 쓰지 말고
드릴 드라이버 쓰면 되고, 목재 스터드 같은 거 입선 작업할 때 우리 구멍 뚫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컴팩트 한마디를 쓰면 되고, 상하로 타격을 하니까 훨씬 스터드가 잘 뚫리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뚫을 때는 이런 로터리 한마디를 쓰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제가 제 딴에 이제 생각해 보면, 얘의 단점은 뭐냐면 눌려야지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크류 박았던 걸 풀 때는 푸는 건 뒤로 당겨야 되는데 누르면서 풀어야 되니까 이게 반대 방향이잖아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익숙치 않은 방법이다 보니까 단점 아닌 단점이죠. 이런 드릴 드라이버, 컴팩트 한마 드릴 드라이버, 이런 애들은 딱 보면 일반적인 이런 임팩에 비해 기어박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기장이 길어요. 그래서 드릴 드라이버는 많이들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컴팩트 하면서 모든 작업을 커버할 수 있을 높은 토크를 형성하고, 그리고 회전수도 3000이면은 뭐 충분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임팩으로. 아무튼 얘기하고 싶었어요. 임팩 드라이버만 너무 이제 사랑하는 국내 시장에 다른 스크류건, 드릴 드라이버 뭐 이런 식으로 각 용도에 맞는 공구를 쓰자. 우리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전문성을 갖추자. 근데 일반인은 어떻습니까? 임팩 드라이버 하나 사기도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그냥 마트에서 파는 일반 뭐 컴팩트들이 막 이런 거 강하게 조여져 있는 방문 경첩 같은 거 풀 때도 조금 버거울 테고, 그럼 십자머리가 뭉개지면서 이제 더 이상 풀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테고, 그런 점에서 이 서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드릴 드라이버를 쓰기에는 임팩 기능이 없으니까 강하게 조여진 것도 못 풀고, 이렇게 높은 토크를 또 사자니 소음과 진동이 세고 그 과도한 힘 때문에 스크류가 뭉개지는 현상도 있고, 그런 중간 지점을 하이브리드 같이 포터가 전기차로 나온 것처럼, 일반 포터고 이거는 포터 전기차, M12 FQID를 선물 받아서 이거 리뷰하는 김에 이거가 출시하게 된 그 근원을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잡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목재용 피스는 75mm가 제일 길거든요. 75mm는 시공해봤자 50Nm에도 충분히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육각머리 양날 피스예요. 230mm 짜리고 일반적인 스크류에 비해 훨씬 뚱뚱하죠. 그래서 부하가 많이 걸릴 겁니다. 똑같은 건데 75mm, 이걸로는 1.4T 각파이프에다가 이 데크질을 한번 박아볼 겁니다. 일단 M12 FID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번엔 M12 FQID 이걸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이게 박히긴 박히네요. 저는 FID는 다 박히는데 얘는 이만큼 덜 박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싶었는데, 방금 해본 결과 FQID가 일반적인 이런 작은 스크류 시공할 때는 진동이 별로 안 느껴졌는데 얘 박을 때는 좀 상당히 심하네요. 시작! 준비 시작! 지금 보시면 서지가 진동이 훨씬 심해요. 훨씬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트를 한번 바꿔보고, 준비 시작!
시작. 박힌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소음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이어머프 끼고 있어서. 서지 임팩이어도 타격하는 소리 나기 때문에 단지에서 울리는 건 동일하고, 진동은 작은 스크류 박을 때는 몰랐는데 230mm짜리 이 육각머리 피스 박으니까 진동이 체감상 서지 임팩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서지 임팩은 일단 물러나는 걸로 하고 스크류건이랑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17Nm고 회전수가 4500? 얘는 지금 한 150N에 한 3300인가? 그러니까 RPM이 1000 정도 높은데 토크가 현저히 낮죠. 회전수 대 토크. 준비 시작. 확실히 회전수가 높으니까 초반에 뚫고 가는 건 얘가 빨랐는데 부하가 걸리니까 더 쪼여지질 않습니다. 디월트 스크류건이 30Nm거든요. 얘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이게 확실히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스텝 스툴을 가져왔습니다. 시작. 이거 하나 박을 동안 스크류건은 2개도 박겠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혼자서 하니까 조작하는 거 아니냐, 임팩 드라이버에는 손에 힘을 안 주고 스크류건에만 힘을 주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대결해 보겠습니다. 시작. 보셨죠 여러분? 앞으로 스크류 작업은 무조건 임팩 드라이버, 스크류 작업은 무조건 스크류건. 제가 평소에 좀 궁금했었던 M12FID가 웬만한 18V 이길 수 있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디월트 브러시리스 1세대입니다 886. 이거랑 한번 대결해보고 싶었어요. 준비 시작. 저도 이렇게 대결 처음 해봤는데 미러키 12V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거를 영상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춤을 췄습니다. 완전 춤을. 제가 디월트 임팩 드라이버 887이 없는 이유가, 이제 임팩 드라이버로 정교하게 작업을 1단, 2단, 3단 놓고 안 하고 앵커 볼트 작업이나 칼브러 시공할 때 많이 쓰거든요. 임팩 드라이버가 저는 885랑 886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887 나왔을 때 물론 사고 싶었죠. 성능이 어마어마했으니까. 근데 굳이 더 높은 토크는 필요 없었고 목공 작업할 때 충분했었으니까 제가 50mm짜리 육각피스로 준비했고, 부재는 15T짜리 이게 방부목이거든요. 2개를 대고 30짜리 각파이프에다 스크류를 박을 겁니다. 이제 1.4T 각파이프예요. 2T로 준비했었어야 했는데 형편상 1.4T밖에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시원하다. 네 여러분, 목재에다 신나게 박고 이제 금속에다 박으려고 하는데 약간 하프타임이잖아요. 여기 점주님께서 커피 마시면서 쉬라고 이렇게 감사하게도 커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소 도움해주신 이 라세나 약간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의 중간 광고 아니고 진짜 레알 광고네요. 레알 광고.
제 지인이 운영하는 네일샵인데요. 네일 아트 받는 곳보다는 네일 재료를 이렇게 도소매하는 곳입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주변에 네일샵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곳이라 제가 장소 도움도 받고 해서 광고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준비 시작! 안 박힙니다. 조금만 수직으로 안 들어갔더니 바로 먹통이 나버려요. 시작! 시작! 그럼 마지막으로 스크류건과 서지를 이 윙 스크류 작업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끼는 점으로는 훨씬 스크류건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잘 박힙니다. 영상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오늘 소개시켜 드린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틀린 부분이나 잘못 설명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제가 틀린 부분은 바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미로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잘 캐치해서 출시해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디올트를 사용하다가 요즘에 미로키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 M12 라인업이 현장에서 쓰기에도 충분한 힘을 내고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M12를 선택하게 됐고, 올 서지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오늘은 극한의 테스트를 했지만 솔직히 현장에서 목공 분야로 쓰기에는 전혀 손색 없는 토크입니다.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집에서 놓고 쓰기에는 소음도 없고 단단하게 물린 것도 풀 수 있고, 그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제품이 아주 알맞게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격 안정화만 되면 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로키 사장님이 이걸 보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물 받았다고 해서 와, 잘 박히네요, 진동 없네요, 소음 적네요, 맹목적으로 좋다 하는 거는 영상이 너무 다 일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관점으로 단점을 생각하고 단점을 집중적으로 촬영을 했지만 애초에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물이 나왔어요. 토크가 아무리 오래 유지된다 한들 52, 150에 견줄 수 있겠나 라는 생각으로 기획해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충분히 비등하게 힘을 내서 정말 놀라웠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고 좋은 거를 몸소 체험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이루는 바들 모두 다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